저는 사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이고 예. 이걸 가지고 좀 전 국민이 논쟁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액트지오가 이게 분석한 그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이 궁금한 것도 결국 그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석유공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액트지오가 분석한 것 말고 다른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방법론이라든가 관련한 내용을 검토했다라고 이제 정부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이 검토한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액트지오라는 몇 명 되지도 않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간 석유공사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예. 지금 석유공사의 부채 자체가 20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계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적자만 15조 원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다른 뭐 엑슨모빌이나 쉘이나 이런 석유 기업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실적이 좋지 않았고 사실 동해가스전이 2021년도에 더 이상 가스가 안 나오면서 이제 개발을 중단한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22년도에 아까 나왔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석유공사는 굉장히 다급했다. 예. 동해가스전이 끝난 이후에 무언가 한 개라도 더 새로운 유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분명했다고 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과연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석유공사가 또 다른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 거냐. 거기에 또 세금이 투여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약간의 뭐 신뢰성 문제 약간 더 이제 그 이근상 교수님 말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액트지오가 수행했다는 3D 분석 같은 게 슈퍼컴퓨터 같은 것도 필요한데 과연 이제 이런 작은 업체에서 이걸 수행해낼 만했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 재분석에 이제 해당하는 아마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제 탄성파 자료가 있게 되면 그걸 이제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예. 전산 노력이 필요하고 그건 굉장히 큰 회사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처리된 데이터를 해석하는 수준인데 아마 이제 제가 그저께 또 새로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들은 걸 보니까 이제 예. 기존에 있던 탐사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탐사 개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가야나에서 했던 뭐 그런 류의 탐사 개념, 그 뭐 층서 예. 퇴적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다른 분이 쓴 그 글을 보니까 이제 그게 가야나랑 그다음에 가야나의 그 분지가 열계 분지라는 리프트 예. 베이진이라고 하는 열계 분지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저기는 또 배후 분지라고 저 이런 말 지형이 조금 분지의 그 생성 원리가 이제 예. 거기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해석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해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제 저도 예전에 제일 처음에 궁금했던 게 과연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워크스코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계약 내용도 그렇고 발표된 것도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뭐 컨설팅 이런 것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그 탐사 자료를 해석해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시추를 할 만한 위치가 있는가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걸 유망 구조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프로스펙트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도리어 이제 석유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크로스 체킹을 해서 뭐 이렇게 상호 어셉트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석유 회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그게 다 회사의 예, 예. 자산이거든요. 그게 예.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다른 데 또 시추를 하고 뭐 찾아내고 하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영업 비밀일 수밖에 없다. 민감한 문제고 사실 잠깐만 제가 좀 네. 말씀 액트지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터뷰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발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대부분 다 비밀 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뭐 특히 정량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이제 굉장히 그 조건에 위배될 수가 있다는 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 말에 액트지오의 분석이 끝났는데 석유공사가 이것을 이제 예상보다 너무 크니까 140억 배럴 최다 이렇게 나오니까 검증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국내외 3곳에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국내 2곳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어느 대학 1곳입니다. 이름은 이제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 3곳에서 모두 분석 방법이
적확했고 시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고 그래서 5개월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6월에 그 발표를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교차 검증을 한 것이고요. 이 액트지오 자체도 아브레우 박사의 그 인터뷰를 보면요. 12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영화로 하면 3,000편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피어 리뷰라는 것은 혹시 담당자의 그 판단이 잘못됐을까 봐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서 1년 동안 분석했고 그 이후에도 또 외부 전문가한테 다시 맡겨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매출액 부분은 그것은 어디에서 몇 천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 아브레우 고문이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2년 동안은 수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수십억 원대의 매출이다라는 것을 해명했고요. 지금은 석유공사하고의 계약 때문에 매출이 수십억 원이 됐죠. 작년부터. 아니 석유공사만이 아니고요. 22개 나라 30여 곳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회사, 중국 회사 이름까지 다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 여러 업체가 교차 검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다른 업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 광구의 조강권을 지금 석유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있다는 걸 알려진다고 해도 결국은 캘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석유공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석유가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만 관련한 것이지 이게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탐사했던 여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석유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시추하는데도 지금 이제 석유공사 자체 비용으로 안 돼가지고 좀 세금 투입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교수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탄화수소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몇십억 배럴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유수한 세계 유전들이 있어도 100억 배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100억 배럴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140억 배럴이라니 무슨 소린가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탄화수소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예 지금은 어떤 그 매장 자체에 어떤 그냥 하나에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파봐야 안다 이런 거고 그것을 팠을 때도 그것이 탄화수소나 이런 석유 비슷한 어떤 그런 부존의 가능성 그러니까 잠재적 매장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잠재적인 매장이 있어도 그것이 나중에 상업적 생산까지 가기까지는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검증해야 될 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지금 당장 뭐가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장 뭐가 그다음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무슨 4년 동안 영업세를 체납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이게 그 회사가 텍사스 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회사가 어떻게 4년 동안 세금을 체납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것을 회계사의 실수로 미국에서는 일반 개인들도 회계사를 다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뭐 1년 체납했다 해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1년을 체납해도 굉장히 큰 손해를 입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근데 4년을 체납했는데 이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이걸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데 석유공사하고 계약을 해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국민들한테 믿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선 그 세금 얘기 이제 계속 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200만 원을 안 내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 그런데 200만 원을 계속 안 내고 있었다. 이게 그 말이 되겠습니까? 실무적인 그렇죠, 세계사 실무 착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면은 계속 그 사업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형편 정상적으로 없었으면 공시와 영업을 그랬겠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그 과태료 같은 거 못 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저도 잊어버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처가 당신 그 과태료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20% 얘기는 더 말씀하시는데. 이상 얘기하시면 자, 좀 아직 이거는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발언하고 그 있습니다. 얘기는 자, 차관도 20%가 사과를 하셨어요. 자, 차관도 20% 사과를 가요. 하셨어요. 자, 그만하시고요. 그거는 예,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제가 하시면 안 발언하고 돼요. 있습니다.